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60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단어 우리가 급과라고 읽습니다. 평소에는 많이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뜻은 말 그대로 오이가 익을 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언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글자는 준 3급에 미칠 급자입니다. 정신이 미치다가 아니라 갑골문과 근문을 보시면 이 앞서가는 사람의 다리를 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으로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달려가는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는 것, 따라잡아서 꽉 잡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글자임을 갑골문과 근문에서 알 수 있고요. 점점 의미가 인신되어서 나중에는 어디에 미치다, 따라잡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소전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체자가 좀 서로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은 보시면 체야 이렇게 있습니다. 잡을 체자거든요. 우리가 체포할 때 체인데 그 잡다, 누군가를 꽉 붙들다의 뜻으로 허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로 보았는데 또 우자, 그러니까 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의 뜻을 따랐다. 두 개의 한자의 뜻을 모두 다 가져왔기 때문에 회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외과자입니다. 외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오이의 준말입니다. 외, 참외라는 말도 있죠. 참다운 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과자의 경우에는 풀초를 넣은 것도 이체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근문에 보시면 여기가 덩굴이고요. 안쪽에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것이 오이 열매입니다. 오이 열매가 덩굴에 좀 덩그라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외롭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의 외가 오이의 준말인 외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른바 외로울 고자, 부모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들 자에 오이 과자를 써서 이게 외로울 고자가 된 것이죠. 보통 환과 고독이다 그러면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애 없는, 혹은 아이를 일찍 여인 노인을 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소전체도 이 외과자는 뭔가 상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신도 이것을 상형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외과자는 덩굴 약할 유, 외과자를 두 개 겹친 반복한 덩굴 약할 유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사사자는 오이 열매, 그리고 바깥쪽으로 늘어져 있는 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형 글자로 본다는 것은 꽤나 정확하게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준 3급에 미칠 급자이고요. 사획이고 또 우자가 부수. 그 다음에 2급 한자 외과자는 총 5획의 재부수가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쓰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하나, 둘, 셋 해서 3획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외과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서 5획이 됩니다. 상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재부수를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표준국어 대사전 보시겠습니다. 급과, 오이가 익을 때 부임하여 이듬해 오이가 다시 익을 때 교체한다는 뜻으로 임기가 다 참을 이르는 말. 임기가 다 차는 것이든 혼기가 다 차는 것이든 뭔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이 과자를 쓰는, 외 과자를 쓰는 관연이란 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기가 다 찼음을 이른 말이기도 하는데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과라는 표현이 있고요. 급과이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명확한 어떤 고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이가 익을 때 부임하여 이듬해 오이가 다시 익을 때 교체한다는 뜻으로 임기가 다 참을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역사서 춘추에 보면 춘추 자시전에 제나라 양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공이 두 부하를 이 국경 수비를 임무를 주면서 보내면서 그들이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국경 수비에서. 그랬더니 오이가 익을 때쯤 내년 이맘때에 다시 내가 부르겠다. 다른 사람을 보내고 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불만을 품고 이 제나라 양공을 살해하기에 이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이가 무르익을 때쯤 교대한다. 급과 이대에서 급과만 따로 떼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연이라고 얘기하죠. 결혼하기에 적당한 여자의 나이를 관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임하거나 아니면 임기가 꽉 찼다 라는 것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과라는 것이 파자를 하면 8팔이 2개 돼서 2, 8, 16 청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결혼 정년기를 뜻한다 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급과를 생각해보면 부임할 임기가 꽉 차 있다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딸이 자라 어느덧 관연에 이르렀다. 나이는 관연이 되었다 하겠으나 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역사, 제나라의 양공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파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나이 16세를 이르는 말이고 이 과자를 파자하면 팔이 2개로 2, 8, 16 청춘이 되고요. 남자의 나이는 곱셈을 해서 64세를 이르기도 하고요. 좀 민망하지만 성교에 의하여 질, 입구, 주름이 터지는 것도 성경험이 생기는 것도 파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 파과라는 영화도 있었죠. 원래는 원작 소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깨뜨릴 파, 흠집이 난 과실이라는 뜻도 동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과, 중국에서는 지과, 일본에서는 급과라는 한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파과만 있기 때문에 하가 이런 표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급과의 경우에는 원문이 16건이 검색됐고요. 대부분은 임기가 다 찼다 혹은 임기가 차서 교대하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의 1929년 그리고 광복 후에 1994년 조선일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성경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파과가 주로 쓰이고 급과라는 표현은 신문에서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60번째 시간에는요. 미칠 급자, 외 과자가 결합한 급과 혹은 파과 혹은 관연하다 라는 표현이 각각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 나름의 의견을 섞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외 과자가 16세의 여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임기가 꽉 찼다, 그럴 때가 되었다 라는 뜻에서 관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소설 원작으로 한 영화의 이 파과도 이 오이 과자와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로 명나라 말에 그 풍몽룡이 수집한 소설집인 경세통원에 보면 이 급과와 파과가 모두 나오는데요. 대부분 16의 뜻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한 나이가 되었지만 불가, 시집을 가지 않는다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 460번째 급과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영상을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